대단하십니다.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강의를 들어오러 오시다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긴장하는 41기를 처음 보네요. 네, 보통은 저희가 비전스쿨 실력과 신학을 같이 훈련하는 크리스찬들의 진로 수업인데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줌으로 이렇게 수료식을 해본 적도 저도 없어가지고 강의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가 약간 에피소드처럼 남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비전스쿨은요,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진로를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자아 발견부터 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또 시장성에 대한 분석까지 좀 통합적으로 진로를 컨설팅 받는 수업들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또 수료를 한다는 건 되게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자기만의 어떤 배웠던 점들을 또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열린 마음으로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저처럼 전문 강사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더라도 좀 칭찬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자를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비전스쿨 41기의 귀염둥이를 담당하셨던 2년 동안 분인데요. 우리 비전스쿨 41기 네, 최대열 멘티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비전스쿨 41기의 가장 막내, 최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전스쿨을 마무리 강연을 한다는 것이 참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회도 새롭고 또 영광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그 강연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추억들도 있었고 또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이 세상에 심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수료 강연을 짧게나마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비전 스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 대한 비전 스쿨 이전의 삶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재작년까지는 전도사로서 목회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대 첫 사회생활을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던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2008년 이제 결혼을 했던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청소 대행 업체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한 수십 명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조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전도사의 사역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관심이나 표현은 늘 다음 세대였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여느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뜨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냐면 꿈을 꾸고 도전을 하자 얘들아, 이런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까 불편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넌 앞으로 뭘 하고 싶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두루뭉실한 답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걸 저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추상적이거나 불편한 답변들을 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고민이 뭐였냐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비전이 공백이고 자신의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의 삶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분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뚜렷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득 떠올랐던 게 당시에는 제가 멘토님과 패친 친구였었는데 멘토님의 그런 어떤 활동들이 생각이 났고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언젠가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멘토님께서 그 요청에 수락을 하셨고 결국 그렇게 멘토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멘토님을 통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청소년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을 조금 얻고 싶어서 갔던 그 자리에서 사실 멘토님의 생각이나 멘토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계획들에 대한 굉장히 좀 큰 감동이 있었고 멘토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있던 40일기 기수에 뒤늦게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비전 스쿨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 스쿨과는 총 한 2년 정도의 만남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그 수업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훈련들이 정말도 많았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과제나 미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과정이 결국 제 비전을 바꾸게 되고 제 비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찾았던 것이 뭐였냐면 취업이라는 어떤 키워드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민이나 그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스쿨에서 다양한 사실 결과물들이 있고 다양한 영향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시적인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전 선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 선언문이란 이제 비전을 발견하는 수업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의 키워드에 맞는 그리고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성향에 맞는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비전 선언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경험 자각과 진로 발견을 활용한 철학 교육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 존재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탁월한 커리어 큐레이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재 진행형으로 바뀐 것은 이 철학 교육이 진로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스쿨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는 올해 취업 교육과 진로 교육을 함께하는 취업 컨설팅 창업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비전 스쿨을 하는 2년 동안 늘 꽃길만 걸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기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슬럼프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야 될 일은 정말 많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재직자들을 컨설팅하다 보면 야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면 또 두 아이의 아빠로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또 비전 활동을 위해서 또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의 영역들이 겹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경험보다는 실패하는 경험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는 초조함과 조바심이 정말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쉽게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자주 발생을 했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개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삶의 시간 관리 법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인데요. 시간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을 위한 시간을 레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 블루 타임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충전과 휴식에 하는 힐링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골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잃어버리거나 허비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인 로스 타임을 기준으로 어떻게 시간의 계획을 세우고 규모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개념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완벽하게 시간 관리가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전만큼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취업 컨설턴트의 영역과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을 컨설팅하고 상담을 하고 직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나 모르는 직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공통 분모를 공부를 해야 될 영역으로 저는 설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공부라는 것을 이전까지는 단순하게 한 장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전 스쿨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건 제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공부라는 것은 매일 집에서 하거나 책상에서만 했던 그 공부들이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때로는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 성향이나 제 취미나 제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비전 스쿨에서 배운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깨달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제 강연을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비전 스쿨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전은 식물 키우기와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한 번쯤은 문방구 앞에서 파는 그 식물 키우기 씨앗을 사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 와서 그 씨앗을 그 흙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 가만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있는 곳에 화분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줄기가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전 활동의 핵심은 지속성과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시기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비전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평생 개발하고 가꾸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점차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비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은 교회 안에서만 심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세상은 정말 찐 같은 비전을 원하고 또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성공을 하는 것에 국한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의 위치에 서는 것, 어떤 기득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실력 있고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씨앗들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로 설정했던
당신이 심는 비전이란 이 주제는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저의 짧은 강연을 통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 좀 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심는 비전이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정말로 그 비전과 가치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복음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비전인 것인지, 그렇게 나는 그 비전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고, 설령 지금까지 내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미래적인 삶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도,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말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란 늘 선한 영향력과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비전 스쿨 수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설교 한 편을 다 들어버린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비전 스쿨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사역자들을 설득시키는 거였어요.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 더 필요한 게 있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참 어려웠는데, 사역자 출신인 멘티이면서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면서도 이렇게 실력 파트를 잘 만들어 가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자랑할 수 있는 멘티에 되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좀 장비에 좀 치트키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 마이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이 다음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뭐 소리는 다 키지 못하더라도 수고하신 제덜 멘티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이 멘티를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 조명 같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늘 성찰을 하면서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뭐냐면은 혼자서 유독 빛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더 빛나서 반짝반짝하지 않는데 그 어두운 공간에서 존재감은 너무나 크게 드러낼 수 있어서 그 분위기를 압도해서 간접 조명 이것만 있어도 이 공간이 너무 빛나 보이는, 그래서 주변이 더 밝게 또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해 주는 사람,